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도 전에 다음 자극이 밀려옵니다. 누군가는 성공했다는 소식에 초조해지고 또 누군가의 불행한 이야기에 잠시 안도하다가도 이내 불안해집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점심시간 식당에서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불편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질문이 떠오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선택지는 많아졌지만 확신은 줄어들었고 연결은 쉬워졌지만 외로움은 깊어졌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흔들림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도 비슷한 고민을 했고 그 속에서 중심을 잡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건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미덕이었습니다. 용기, 절제, 지혜, 정의. 이 4가지는 고대 그리스부터 로마, 동양 철학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지역을 넘어 인정받아온 덕목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미덕들은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이 4가지 미덕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용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 불타는 건물에 뛰어드는 소방관, 위험을 무릅쓰고 누군가를 구하는 영웅. 대부분 이런 극적인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기 싫은 마음을 억누르고 일어나는 것.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정중하게 의견을 말하는 것. 오랫동안 미뤄왔던 건강검진 예약을 누르는 것. 관계에서 상처받을까 두려워도 진심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게 용기입니다. 현대인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두려움, 뒤처질 두려움, 평가받을 두려움. 이 두려움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문제는 두려움이 우리를 멈추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도 망할까봐 포기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도 거절당할까봐 먼저 연락하지 못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앞에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용기를 단순히 대담함과 구분했습니다. 무모함은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뛰어드는 것이지만 용기는 위험을 알면서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기에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나아가는 것. 이게 흔들리는 마음을 잡는 첫 번째 미덕입니다. 용기를 실천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막연한 불안은 더 크게 느껴지지만 정확히 무엇이 두려운지 적어보면 생각보다 작은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직이 두렵다면 무엇이 두려운지 나눠서 봅니다. 경력 단절이 두려운가, 새로운 환경 적응이 두려운가, 경제적 불안이 두려운가. 구체화하면 각각에 대한 해결책도 보입니다. 다음으로 작은 용기부터 연습합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선택하는 겁니다. 헬스장 등록이 부담스럽다면 집 앞 공원을 10분만 걷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기가 두렵다면 동네 카페에서 점원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재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실패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입니다. 시도하지 않은 것만이 진짜 실패입니다. 용기를 낸 순간 이미 당신은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든 그 경험은 다음 선택을 더 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현대는 과잉의 시대입니다. 손만 뻗으면 원하는 걸 언제든 얻을 수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도 배달 앱을 열고 피곤하지 않아도 넷플릭스를 켜고 필요하지 않아도 쇼핑을 합니다. 선택지가 많다는 건 자유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뭘 먹을지 고민하다 시간을 낭비하고 뭘 볼지 찾다가 정작 보고 싶은 걸 놓치고 뭘 살지 비교하다 결국 후회합니다. 넘치는 건 물질만이 아닙니다. 정보도 넘치고 관계도 넘치고 자극도 넘칩니다. 하루 종일 쏟아지는 뉴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소셜미디어의 끝없는 피드. 이 모든 게 우리 주의력을 잡아끕니다. 그 결과 정작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늘 무언가에 쫓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절제는 이런 과잉 속에서 균형을 찾는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이 절제를 금욕이나 참기로 오해합니다. 좋아하는 걸 억지로 포기하고 하고 싶은 걸 참아내는 것. 하지만 진정한 절제는 그게 아닙니다. 절제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 불필요한 걸 덜어내는 겁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절제를 자기 통제력이라고 봤습니다. 외부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 순간의 욕구에 끌려가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능력.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현대인에게 절제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클릭 한 번에 배달이 오고 스와이프 한 번에 영상이 재생되고 터치 한 번에 결제가 완료됩니다. 기다림이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참을성을 잃어갑니다. 조금만 지루해도 다른 자극을 찾고 조금만 불편해도 쉬운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삶의 중요한 것들은 즉각적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관계는 오랜 시간 쌓아야 깊어지고 실력은 꾸준히 연습해야 늡니다. 절제 없이는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절제를 실천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는 겁니다. 스마트폰 알림을 꺼보세요. 처음엔 불안할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급하지 않은 앱은 삭제하고 자주 확인하는 소셜미디어는 시간 제한을 걸어둡니다. 환경을 바꾸면 행동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3가지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일에서도 관계에서도 취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게 하되 깊이 있게 하는 게 절제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않기, 식사할 때, 배 부르기 전에 멈추기, 물건 사기 전에 하루 기다려보기. 이런 작은 절제가 쌓이면 큰 변화가 옵니다. 절제는 결핍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덜 가지고 덜 하고 덜 원할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집중력, 여유, 만족감, 이 모든 게 절제에서 시작됩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검색창에 고민을 입력하면 수백만 개의 결과가 나오지만 정작 내 상황에 맞는 답은 찾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유튜브 영상마다 다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혜는 그것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아는 겁니다. 백과사전처럼 많은 걸 알아도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아는 게 적어도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 있다면 그게 지혜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지혜를 최고의 미덕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어야 다른 미덕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상황인지 절제가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언제 나서야 하고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것. 이 모든 게 지혜에서 나옵니다. 현대인이 지혜를 잃어가는 이유는 속도 때문입니다.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갑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반응하고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깊이 있게 고민하기 전에 다음 일정이 밀려오고 충분히 성찰하기 전에 새로운 자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비슷한 문제에 또 부딪힙니다. 지혜는 경험에서 배우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겪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일을 10년 반복해도 배우지 못하면 10년 차가 아니라 1년을 10번 반복한 것뿐입니다. 경험을 되돌아보고 패턴을 파악하고 교훈을 얻어야 지혜가 됩니다. 지혜를 키우는 첫 번째 방법은 질문하는 습관입니다. 무언가 잘못됐을 때 남 탓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놓친 건 없는지, 다르게 할 수 있었던 건 없는지, 이 상황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이 쌓이면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리두기입니다. 문제 한가운데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게 한 발짝 물러나면 보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춥니다. 하루만 지나도 상황이 다르게 보이고 일주일 지나면 더 명확해집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이게 지혜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면 성장이 멈춥니다. 반대 의견을 듣고 다른 시각을 이해하려 노력하면 세상이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용기, 이것도 지혜의 일부입니다. 네 번째는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머릿속 생각은 흐릿하지만 글로 쓰면 명확해집니다. 오늘 느낀 것, 배운 것, 아쉬웠던 것을 간단히 적어둡니다. 몇 달 후 다시 읽으면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무엇을 반복하는지 보입니다. 이런 기록이 쌓이면 삶의 패턴이 보이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실수도 필요하고 끊임없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으면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는 나침반,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독립적인 사람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기 어렵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는 누군가 재배하고 운반했고, 출근길 지하철은 누군가 운영하고, 일터에서 쓰는 물건은 누군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연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 연결을 잊게 만듭니다.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내 일에만 집중하게 되고 남에게 무관심해집니다. 지하철에서 노약자가 서 있어도 못 본 척하고 동료가 힘들어해도 관심 없고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편하면 되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정의는 이런 단절을 연결하는 미덕입니다. 정의라고 하면 법이나 제도를 떠올리기 쉽지만 일상 속 정의는 훨씬 가깝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 내 몫만큼만 가져가는 것. 이 모든 게 정의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정의를 타인과의 올바른 관계로 정의했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내가 한 만큼 책임지고 상대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 거창한 선행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현대인이 정의를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개인주의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개인주의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내 권리만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는 무시하고 내 이익만 챙기고 공동의 이익은 외면합니다. 그 결과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가 메마르고 사회 전체가 각박해집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사소한 약속도 소중합니다.
늦지 않겠다고 했으면 시간을 지키고 연락하겠다고 했으면 연락하고 도와주겠다고 했으면 실천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는 공정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유리할 때만 규칙을 따르고 불리하면 무시하는 건 정의롭지 않습니다. 줄을 설 때 새치기 하지 않고 회의에서 누군가 말할 때 경청하고 평가할 때 편견 없이 판단합니다. 작은 공정함이 쌓이면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배려하는 겁니다. 내 편의만 생각하지 않고 타인도 고려합니다. 대중교통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밤늦게 층간소음을 내지 않습니다. 내 자유가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네 번째는 책임지는 겁니다. 실수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고 잘못했을 때 사과하고 피해를 줬다면 보상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관계가 깨지지만 책임을 지면 오히려 관계가 깊어집니다. 정의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당장은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정의로운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고 정의로운 조직은 오래가고 정의로운 사회는 안정됩니다. 반대로 부정의는 언젠가 대가를 치릅니다. 지금까지 4가지 미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용기는 두려움 앞에서 한 걸음 내딛게 하고, 절제는 넘치는 세상에서 균형을 잡게 하고, 지혜는 혼란 속에서 길을 찾게 하고, 정의는 나와 세상을 연결합니다. 이제 이 미덕들을 어떻게 삶에 녹여낼지 마지막 정리를 함께 하겠습니다. 매 순간 흔들리는 건 당연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선택지는 넘쳐나고 정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불안하고 누구나 길을 잃고 누구나 중심을 잡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흔들린다고 해서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는 것,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게 바로 오늘 이야기한 4가지 미덕입니다. 용기, 절제, 지혜, 정애. 이 4가지는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기술이 발전해도 환경이 달라져도 이 미덕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인간 본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없애주지 않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작은 용기가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멀리 와 있습니다. 절제는 풍요로운 시대에 더욱 필요합니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걸 알고 선택할 때 만족이 옵니다. 덜어낼수록 가벼워지고 집중할수록 깊어지고 절제할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지혜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현명해질 수는 없지만 매일 조금씩 배우고 성찰하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 실수에서 배우면 그게 지혜가 됩니다.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경험을 교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의는 혼자만의 미덕이 아닙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내가 정의롭게 행동하면 상대도 나를 존중하고 그 존중이 쌓여 신뢰가 되고 신뢰가 쌓여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 4가지 미덕은 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작용합니다. 용기 없이는 정의를 실천하기 어렵고 절제 없이는 지혜를 키우기 어렵습니다. 지혜 없이는 용기가 무모함이 되고 정의 없이는 절제가 이기심이 됩니다. 4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진짜 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두려웠던 전화 한 통 걸어보기, 스마트폰 알림 하나 끄기, 오늘 있었던 일. 한 줄 적어보기, 약속 시간 5분 일찍 도착하기. 이런 작은 실천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 성품이 되고 성품이 삶을 바꿉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용기를 냈다가 내일 주저해도 괜찮고 어제 절제했다가 오늘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속에서도 중심을 잡으려 노력하는 건 선택입니다. 매 순간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매 순간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선택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됩니다. 용기, 절제, 지혜, 정애. 이 네 가지 미덕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삶의 도구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언제나 곁에 있는 든든한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이 미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당신은 더 단단해져 있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 삶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